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44명 추가되면서 지난달 26일 706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전염병들은 주로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들인데요. 원인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의 어떤 서식지 파괴라든가 거래라든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특히 이런 어떤 생태계 파괴가 인간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나 밀거래, 급격한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심각성을 느끼며 많은 변화를 겪는 동시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과학기술과 환경 관련 교양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병수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HIV도 그렇고 에볼라도 그렇고 지카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다 사실은 이런 환경 파괴로 생긴 그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생태계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대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학술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식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학내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 나눠서 보면 우선 에너지 활용과 관련돼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학교가 이제 태양광 패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해요.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태양광 패널을 많이 늘리려고 해보니까 또 건물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좀 하면서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또 집기 같은 경우도 재생용품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것을 다 바꾸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친환경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우리가 뭐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내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환경 교육의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환경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학생들의 어떤 환경 역량을 높이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거 이외에 비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과목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동시에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을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언급하셨는데요. 저희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에 집중해 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는 교내 모임 이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지는 주로 환경 실천을 인증하는 영상 혹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며 활동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환경 공부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통해 학우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이들의 집합체입니다. 저희는 이지의 하루를 함께 보내며 취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태원 해방촌길에 위치한 비건 식당 베제투스였습니다. 비건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위해 육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사실 채식주의자의 유형에 비건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채식주의자의 유형은 총 8개입니다. 과일, 곡식만 섭취하는 프루테리언, 과일과 곡식, 채소까지 섭취하는 비건, 유제품까지 섭취하는 락토, 오보, 락토오보, 페스코, 폴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제투스는 그 중에서도 비건 식당으로 육류는 물론 유제품이나 계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아주 인기인 곳입니다. 일단 전 좀 비건을 하면 좋은 점,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비건을 1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를 1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둘이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운송수단을 모두 합친 것과 그것보다도 더 이제 육류 소비를 위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라도 비건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인권적인 측면이나 동물권적인 측면까지 더해져서 비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건 식당을 좀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매일같이 뭐 밥을 먹고 식당을 가는 것처럼 저희 주위에서도 비건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게 비건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식당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비건 옵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비건 식당을 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장소인 알맹상점으로 향하던 중에 아름다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이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알맹상점을 가고 있는 중인데 아름다운 가게가 잠깐 보이네요. 혹시 아름다운 가게 가보셨나요? 네, 저는 옷 같은 거 살 때 종종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공장을 새로 생산하지 않아도, 생산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살 수 있기도 하고, 싸기도 해가지고 뭐 아우터나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 많이 구매했었어요. 저도 지금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를 하는 중인데, 제가 여러 번 기증도 해봤고 구매를 하면서 느낀 점은, 또 제가 기증한 물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물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는 의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아름다운 가게를 자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의류 생산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혹시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패스트 패션이란 요즘 의류업계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패스트 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 낭비입니다.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화학 제품과 물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이 4인 가족이 약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맞먹을 뿐만 아니라 표백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의 사용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패션의 환경 폐해가 계속되면서 점점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재사용되고, 이를 통해 버려지는 것들이 줄어들며 자원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향한 곳은 망원에 있는 알맹상점입니다. 알맹상점은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곳입니다.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포장지, 포장 용기 없이 알맹이만 판매하기 때문에 알맹상점으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저희는 알맹상점에 도착해서 그들은 어떻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알맹상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알맹상점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알맹상점에 왜 왔냐면요.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을 기부하러 왔습니다. 이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분리수거를 하면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소각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그다음 땅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몇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기에 기부를 해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재활용 센터에 이렇게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뚜껑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환경 문제가 저희에게 많이 다가와 있어요. 정말 저희의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지 어느새 약 1년 9개월. 코로나 사태는 기후위기와 환경 악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아주 작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찾아와 이례없는 고통이 인류에게 다시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환경 파괴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할 우리 학교의 학생들,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노력들을 하면 분명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더 나은 내일이 오길 바랍니다.